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강남 아파트가 원업이죠. 주거지 기준으로, 아파트 기준으로 지금 대장이 어딜까요? 버스터미널 근처에 있는. 그렇죠. 일반적인 뭐 대단지, 조금 대중적인 84, 30평대 그런 면적이 있는 아파트 대장은 지금은 반포예요. 거기가 지금 대한민국 주거지 대장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레미안 원베일리입니다. 여기가 지금 대장이에요. 반포 대장이자 서울의 어떤 이런 84, 공산품, 대단지 아파트의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예요. 그렇게 말해도 결코 과장이 아니다. 얘랑 그 옆에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라고, 걔가 2016년도에 입주하는데 지금 둘이 거의 라이벌이라고 보면 돼요. 걔가 연식은 좀 더 됐지만 레미안 원베일리가 아리팍을 무조건 꺾었다라고 할 수는 또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둘이 같이 대장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여기 이제 원베일리 써있네요. 얘를 내가 살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항상 그런 숫자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84 기준으로 50억까지 일단 찍었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40억 된 거고, 아까 뭐 우리 반포자이, 레미안 퍼스티지부터 해서 여기 이제 반포 뭐 잠원 쪽에 계속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오는데 얘네가 보통 40억 전후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집을 살 때 전세 끼고 사거나 LTV 담보대출 일으키는데 이것저것 하면은 한 20억대 정도 캐시가 일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올 캐시로 사는 사람은 되게 드물단 말이에요. 그런 감각이 필요해. 내가 20억대 정도를 만들어야 여길 들어온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점점점 이제 내려갈 거 아니야. 강남 서초 외곽, 송파, 잠실, 마용성,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서울의 다른 25개구 중에 이제 하위급지들. 그럼 이게 갭이 점점점 붙잖아. 실투 자금이 점점 줄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필요한 돈이 얼만가. 그래서 항상 부동산 투자할 때는 내가 지금 얼마 있지? 그리고 저게 지금 얼마지? 그걸 다 감정을 걷어내고, 집값 미쳤지. 무슨 50억이나 해, 이게. 근데 그렇게 생각을 적어도 우리 부트스쿨 구독자분들은 하시면 안 된다 라고 하지만 내가 봐도 집값은 비싸요. 근데 그걸 다 덜어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얘가, 그래서 레미안 원베일리랑 지금 아리팍, 아크로 리버파크가 대장이라고 했잖아요. 항상 아파트는 신축이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그 반포자이 앞쪽에 메이플자이라고 걔가 또 입주를 합니다. 25년도에. 그리고 나서 26년, 27년 넘어가면서 여기 옆에 반포주공 1단지가 재건축하는 DH 클래스트라고 있어요. 아파트 이름 참 어려워, 그지? DH에서 이제 만든, 이제 시공하는 거지, 현대에서. DH 클래스트가 이제 27년에 또 입주를 합니다. 그럼 지금 24년이니까 3년 뒤죠. 걔가 입주하면 이제 걔로 대장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반포는 좀 절정에 이를 거예요. 앞으로 3년, 그럼 입주하면서 짧게는 5년에서 길게 10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10년은 대한민국 아파트 중심은 반포가 끌고 간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이제 압구정, 걔는 재건축. 거기 입지가 또 엄청 좋아요. 그리고 거기는 진짜 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모여 있는 데야. 그럼 거기가 이제 재건축이 될 거예요. 그럼 반포는 이제 지금 반포 잠원 여기가 핫한 이유가 계속해서 1년 단위로 계속 새 아파트가 막 들어오거든요. 그럼 동네가 이렇게 뭔가 생기가 넘치잖아.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멈추는 때가 오고, 그러면 그 다음 10년은 이제 압구정이 끌고 가는 거예요. 단지에 한번 살짝만 걸어볼게요. 날이 더우니까 올해는 안 걷고. 되게 잘 해놨죠? 공원처럼. 대단지 장점이 이게 그냥 공원 효과가 있다. 공원 효과. 여기 걸어다니는 자체가, 그죠? 애 키우기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차도 안 다니고. 일단 뭐 최근에 그 원펜타스 분양했잖아요. 네. 거기부터 해서 한번 요즘 분위기 좀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보통 한 2개월 전부터 저희는 전화통이 불이 났었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분양 때문에. 저희는 몇만 대 일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했거든요. 네. 솔직히. 근데 지금 보면은 527대 1? 그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적게 나온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워낙 연락이 많이 왔기 때문에 다 집어넣으실 줄 알았어요. 하물며 저도 넣었거든요. 저도 넣었기 때문에 로또잖아요. 네. 지금 30평대가 여기 34평이요.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는 50억을 줘도 안 판대요. 네. 그쵸. 네. 최근에 그 실거래 네. 찍히던데. 그러니까 네. 그 20억 청약이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맞아요. 반포지구는 원베일리 기준으로 가격대가 형성이 돼요. 근데 매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
왜냐면 물건을 다 걷어들였어요. 그죠. 사실 뭐 요즘 같은 이제 장에 굳이 파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가격이 이제 많이 높아진 거죠. 네. 그리고 갭 투자하면은 지금 전세는 얼마 정도 뺄 수 있어요? 저 지금 다 전세가 거의 들어와 있고요. 전세를 할 수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몇 채가 안 됩니다. 작년부터 입주를 다 했기 때문에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20억까지도 전세가 나갔어요. 원베일리는 34평이 20억까지 전세가 나갔습니다.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지금 없어서 그렇지만 그게 만약에 물건이 나와서 전세가 나온다면 한 18억 이상 예상을 하죠. 원펜타스 때문에. 원펜타스가 물량이 워낙 많이 쏟아져요, 지금. 34평이 215세대가 일반 분양분이니까 거기서 반 이상이 아마 쏟아질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잠시나마, 왜냐면 잔금 시기가 있기 때문에 잠시나마 떨어질 거예요, 가격이 많이. 그 시기만 피해 간다면 다시 예전 가격으로 원상복귀. 지도 같은 거 있어요? 약간 지도 보면서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이제 원베일리예요. 여기가 지금 원펜타스입니다. 이쪽을 바로 다 반포 지구라고 해요. 그래서 왜 원베일리가 핫하냐면 입지의 중심입니다. 중간에 있어서 무조건 여기는 1층으로 안 가도 돼요. 다 지하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상가 들어서 지하로 해서 이쪽 라인으로 갈 수 있고요. 이쪽 라인으로도 갈 수 있고 이 한강도 한마디로 걸어서 저희 터널을 만들었어요. 한강 세비섬으로 다 갈 수 있어요. 그리고 1, 2, 4주구가 있고요. 1, 2, 4주구는 앞으로 4년 후에 재건축 세대가 이제 될 거고요. 여기는 5천 세대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세대죠. 여기는 3주구, 3년 후에. 레미안 트리니원으로 돼 있어요. 2천 세대, 2,091세대가. 그다음에 3주고 입주가 더 빠르죠? 네, 그렇죠. 앞으로 3년, 앞으로 4년. 그래서 여기는 지금 다 반포지구여서 호재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반포가 가장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군 좋죠. 조용하죠. 유해시설 전혀 없으니까 모든 분들의 아이 키우기에 최고인 동네죠. 조용한 곳으로. 현업에서 느끼시기에 입주민분들의 성향이나 그런 게 좀 공통점이나 느껴지는 게 있으세요? 되게 순박하세요. 기존에 여기가 경남하고 한신이었어요. 그분들이 한마디로 예전에 조합분들이 그냥 사신 거예요. 이분이 막 갈아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오래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30년, 40년. 집이 이렇게 한마디로 자산을 만들어준 거지. 그냥 살다 보니까 집이 자산이 된 거예요. 그죠. 네, 일부러 막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요. 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막 섞일 거 아니에요, 이제? 이제는 섞이죠. 네. 근데 아직까지는 덜 섞였죠. 이제는 섞일 거죠. 그러니까 84 기준으로는 50억 밑으로는 안 팔죠, 이제? 그렇죠. 안 내놓으시죠. 분위기 자체가 50억이 그냥 기본적인 그 수준인 분위기입니다. 한강하고 한강은 당연히 더 높고요. 지금 다 나갔던 게 한강뷰예요. 55억에 나갔던 게 지금 다 한강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차이가 좀 있을 거죠? 그럼요. 한강하고 일반하고는 5억에서 10억 정도는 기본 차이 납니다. 같은 평형 때도 한강 프리미엄이 5억에서 10억은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많이 그럼요. 근데 한강 프리미엄 계속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원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이제 20대 후반에 그때 뭐 이 반포자이나 여기 강남의 아파트들이 갭이 별로 안 했어요. 좁히면 한 1억대? 2억 내외였어. 그럼 내가 그때 2억 캐시가 있었는데 그걸 안 샀지. 만약 그때 2억을 좀 투자해서 샀더라면 그지? 지금은 조금 더 물론 인생은 알 수 없어. 인생은 알 수 없지만 뭔가 이 좀 시야를 트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큰 거죠. 이거는 감정 덜어내고 이념적인 거 그런 거 덜어내고 그냥 이 팩트를 봐야 돼. 팩트. 우리가 저번에 반포를 나갔다 왔고요. 오늘은 압구정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포가 앞으로 10년 동안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고 최고의 아파트 부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10년은 어디냐 하면 압구정동이에요. 피디님 압구정동 가보셨나요? 저는 압구정동을 성인이 돼서 처음 가봤거든요. 저도 이제 강북 태생이다 보니까 압구정 여기 올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성인 돼서 우연히 이제 왔다가 이제 현타를 한번 맞아요. 20살 제가 굉장히 방황의 시기를 겪고 있을 텐데 우연히 이제 압구정 로데오로 왔다가 큰 충격을 한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계급이 있네. 저는 그냥 그 강북에 이렇게 비슷한 애들끼리만 어울리다가 여기 왔는데 제 비슷한 또래가 막 이런 외제차, 수입차
타고 다니고 의리의리하니까 그럼 크게 한번 현타를 맞으면서 그 당시 이제 제가 이제 갓 20이니까 내가 10년 뒤에는 저 정도 살 수 있을까 했을 때 10년 뒤는커녕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평생 이렇게 가겠는데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거기서 이제 판을 엎으면서 원래 정해진 길을 안 가고 어렸을 때부터 이런 투자 사업 이런 거에 눈을 뜨면서 이제 오게 된 게 그게 이제 결정적 계기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무튼 돌아와서 압구정동이고, 압구정동 부동산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압구정동은 그러니까 그 로데오 있죠, 로데오. 거기는 사실 우리가 압구정 간다고 하지만 거기는 행정구역상으로는 신사동입니다. 옆에는 이제 청담동이에요. 행정구역상 압구정동은 아파트밖에 없고 그게 이제 압구정 현대랑 한양. 그래서 지금 압구정 현대 한양을 한번 가볼 건데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죠. 동이 그냥 아파트인 거예요. 그래서 압구정 현대 아파트 다 들어보셨죠? 70년대 때 이제 현대에서 당시 이제 정주영 회장 원래 벌판이었죠. 거기 그냥 과수원 이런 거였는데 거기를 이제 매입하셔가지고 개발하면서 이제 시작된 건데 거기 계신 분들이 난다 긴다 하는 분들이죠. 거기가 이제 재건축 대한민국 대표 재건축 단지예요.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내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그러니까 워낙 노른자 위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걸 절대 단순히 사유재산이라고 봐주지 않는, 그래서 되게 지지부진한 거예요. 사실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은 반포가 끌고 간다는 거고 그 다음 10년, 그럼 지금 2024년이니까 2030년 34년 때부터가 이제 압구정의 시대가 열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가서 단지 한번 보고 좀 그런 것도 같이 좀 우리 뷰티스쿨 구독자분들하고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참고로 이게 진짜 중요한 게 그 임장 다니실 때 그 지역 꼭 맛집을 다니면서 가시는 게 좋아요. 너무 막 그런 분들 있거든요. 부동산 재테크 카페 보면은 너무 막 독하게 임장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다고 돈 더 잘 버는 거 아니더라. 그런다고 투자 더 잘하는 거 아니고 그런 거에 현타 옵니다. 현타. 초보자 때 그 어떤 감정 컨트롤 좀 잘 하셔야 되는데 그걸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맛집 들려서 맛도 보고 또 그런 재미도 좀 느끼시면서 다니셔야 더 잘 됩니다. 너무 도끼 품고 임장하지 마세요. 여기 런던백을 다 왔네요. 아, 여전히 사람이 바글바글 하는데 진짜 이게 뭐라고 이렇게 줄 서서 먹습니다. 맛은 있네요. 아파트 단지 보면 진짜 별거 없습니다. 여기 주차장 보면 진짜 이중 주차량 심각하죠. 그래서 부동산은 그래서 입지가 그만큼 중요하다. 여기 왜 이렇게 비싸요? 아파트가 좋아서 비싼 게 아닙니다. 땅이 비싸서 비싼 거예요. 땅이 비싸서. 저희 그 압구정 케빈 중개법인의 김세웅 공인중개사 이제 대표님께서 간략히 한번 저희 압구정 현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압구정 재건축 구역은 총 6개 구역이 있고요. 가장 선호하는 구역은 압구정 신현대와 구현대인 2구역과 3구역. 보시다시피 이렇게 압구정역을 사이에 두고 왼쪽 오른쪽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구현대인 3구역 같은 경우가 이 구역에 비해서 토지 면적이 한 2.5배 정도이고 대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호도는 높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속도 면에서는 이 구역이 빠르기 때문에 속도냐 아니면 확실한 미래 가치냐 이 두 가지의 어떤 가치 측면에서 최종 선택을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그럼 제일 빠른 게 어디까지 갔죠? 지금 이 구역 같은 경우 현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서울시에 접수가 됐고 서울시에서 확정이 돼서 지금 주민 공람 중에 있습니다. 주민 공람이 끝나면 올 연말쯤에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고시가 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내년에 건축심의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후에 건설업체죠. 시공사 선정하고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내년 중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현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살짝 프로세스가 늦긴 한데 지금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서울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여기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요즘 분위기가 어떠세요? 2월부터 사실 이제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핵심지 같은 경우 마찬가지인데 불장, 완전히 불타오르는 장이 한 달 반 정도 이어졌었고요. 7월 말부터는 지금 잠깐 다시 소강 상태입니다. 휴가철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간접적으로 대출 이자 규제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 또 뭐 기획조사, 정밀조사 거래에 대해서 이런 이슈가 있어서 지금 잠시 주춤한 상황입니다. 압구정 현대에서 제일 작은 면적이 지금 30평대인가요? 구현대 시현대 같은 경우 32평, 35평이 가장 작고요. 한양 아파트 5구역 같은 경우는 20평도 있습니다. 근데 압구정 현대는 그냥 30평대가 제일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30평대가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40억 중후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현대 같은 경우는 한 50억 내외. 신현대가 이제 속도라든가 세대수가 좀 적어서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다들 이제 압구정 여기 현대에 대해서 로망을 많이 갖고 계신데 시드를 이 정도는 들고 와야 작은 거라도 한번 해볼 수 있다. 그게 지금 정확히 얼마일까요? 이제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까지 쓰시냐인데 보통 여기는 1금융권 50% 그다음에 대부업체 추가 30% 가능하거든요. 토탈 80% 가능해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50억이다 치면은 세금까지 하시면 뭐 한 12, 3억 정도? 15억이면 뭐 다 커버되죠. 1금융에서 정석대로 한다고 하면은 50% 되죠. 50%죠. 네네. 네. 지금 40억 보면은 40억짜리 없어요, 지금 진행 가능한 게. 바로 계좌 나오는 게 오늘 기준으로 구현대 33평 42억짜리. 여기 이제 강변 쪽에. 이 구현대 여기 오른쪽 이쪽에. 그럼 부대 비용 했을 때 한 25억은 들고 와야겠네요. 25억 있어야 되고 그게 매매가 기준 50%가 아니라 KB 시세 평균값의 50%. 네, 김세용 대표님께 좋은 말씀 한번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압구정 현대 임장을 한번 해봤고요. 반포 가봤고 압구정 가봤고 이제 다음 어디 가볼까요? 뭐 원하시는 곳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가서 좋은 정보를, 좀 살아있는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압구정에 등기 치시는 그날까지 같이 파이팅 하시죠. 파이팅! 대표님 오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오늘은 도곡 대치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강남대로에서 여기 지금 이제 양재역이거든요. 양재역에서 이렇게 좌회전 하면은 이제 도곡동 대치동 학원가, 옛날에 그 뭐 스카이키스 실전처럼 연습해야죠. 드라마도 있었고, 그걸 아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강남에도 나름 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테헤란로를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테헤란로 북쪽과 남쪽이 다르다, 그런 표현들을 써요. 같은 부자인데 테헤란로 아래에는 전문직 부부, 대기업, 맞벌이 그런 부부들이 많고, 테헤란 북쪽으로는 이제 압구정, 청담 뭐 이런 데인데 거기는 전통적인 부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집안 사람들은 아이들 사교육에 그렇게 목매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집에 돈이 너무 많아. 그럼 아이들 사교육에 목맬까요? 아이들이 뭘 했으면 좋겠을까요? 그냥 하고 싶은 거. 그죠? 본인 하고 싶은 분야를 하게 해주겠죠. 그러니까 자식이 꼭 돈 많은 직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테헤란로 아래쪽은 되게 배운 사람들이 많고 그 사고방식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이식이 돼서 내가 의사면 내 자식도 의사가 됐으면 좋겠을 거고, 그래서 여기는 또 교육을 엄청 시킨다. 상상 초월이에요. 여기 학원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걸 한번 와보시면, 저도 미혼이고 자녀가 없고 하니까 관심이 없죠. 근데 대한민국 사교육 시장이라는 게 진짜 파이가 엄청납니다. 저녁에 보면 벤츠 타고 있는 엄마들이 줄줄이 서 있어요. 그죠. 아, 나는 나중에 그러고 싶지 않은데. 여기가 그 유명한 파락군이죠. 강남 파락군. 그러니까 처음에 강남 개발할 때 사람들이 이주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자리랑 학교예요. 그래서 강북에 있던 명문 고등학교 여기에 다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원가가 형성되고 그에 따른 이제 인프라가 갖춰지는 거거든요. 저도 주변 지인들 보면은 느끼는 게 왜 사교육 그렇게 많이 시키나 싶잖아요. 근데 여기 있으면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공부죠, 당연히. 그러니까 대치동은 당연히 공부가 메인이지만 이런 친구들 관계에 있어서도 학교 끝나면 다 학원 가는데 내 자식만 집에 혼자 오면 자, 저기 타워팰리스죠. 이게 이제 2002년, 2003년 이때인데 원래 그 전까지만 해도 도곡동이 뭐 그렇게까지 부초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저게 들어오면서 2000년대 대한민국의 새로운 어떤 부동산 패러다임이 열렸다고 표현을 하는데, 주복이라 그러죠, 주복. 주상복합, 주거와 상업이 복합되어 있다. 원래 그전엔 다 아파트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하나로 뭉쳐져 있는, 저기가 처음 이제 지어질 때 삼성 임원급들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에 나름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지금 벌써 그럼 20년 넘었어요. 20년 넘었는데도 그 위용이 상당하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양재천 있고요. 강남에 상대적으로 그런 자연환경적으로 조금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양재천을 끼고 있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타워팰리스 지금 20년 넘었지만 여전히 그 위용이 대단하고, 지금 예를 들어 제일 잘 나가는 데 중에 하나가 시그니엘이잖아요. 시그니엘에서 그 배달 시켜 먹기 되게 까다롭잖아요. 근데 그 원조가 원래 타워팰리스예요. 보안이 엄청 철저합니다. 여기가 이제 그 매봉역에서 이제 그 대치동 학원가로 들어가는 건데, 대치동 하니까 생각나는데 20살 때 이제 재수를 하려고 대치동의 강남매가 재수종합반을 잠깐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전 강북 출신이잖아요. 제가 그때 느낀 게 그 안에서도 원래 대치동 키즈들이 있고 저같이 이제 강북에서 온 애들, 지방 출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묘한 그게 있더라고. 참고로 저는 입시 공부를 안 하고요, 투자 뭐 사업 이런 거에 눈을 떠가지고 그거 얘기하면 밤새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그 도곡역 근처고요. 유명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여기 대치 동부 센트레빌 있고요. 그리고 대치 아이파크, 요 한티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도곡렉슬이 또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입니다. 이게 2006년에 입주해가지고 벌써 이제 뭐 18년, 19년 이렇게 됐는데 되게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근데 여기 도곡렉슬은 여전히 그 대장의 어떤 위용을 잃지 않고 있고, 이게 8사도 많지만 40평대, 50평대 중대형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지금 3,000세대가 넘거든요. 8사 기준으로는 지금 한 31억 좀 넘습니다. 층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평당 이제 1억 살짝 안 하는 거죠. 거의 지금 정고점 수준까지 온 거예요. 23년도에 거의 막 25억, 26억까지 빠졌다가 다시 지금 회복해서 6, 7억 가까이 오른 겁니다. 이거 타워패스 2차죠, 2차. 2000년 초반이니까 지금 20년이 된 거예요. 이게 20년 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어땠겠어요? 20년 2002 그 월드컵 할 때예요. 동네가 상가도 진짜 깔끔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상가들이 이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죠. 대치동 주민들이 뭐 아무 데서나 돈 쓰겠어요? 동네 맛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음마 요 상가가 또 유명하고요. 요 안에 또 숨은 맛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장은 또 먹으러 다니는 거죠. 요 안에 맛집이 많은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 먹고 가자. 먹어봅시다. 어때요? 개인적으로 떡볶이를 좋아해서 떡볶이 눈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맛은 있네요.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 아, 그렇네. 제가 그 초등학교 때 100원 떡볶이가 있었거든요. 딱 요렇게 생겼는데 튀김이 맛있네. 떡볶이 아저씨 아닌 이유가 있네. 튀김이 맛있네, 튀김이. 약간 우유 맛인 것 같죠? 너무 커. 하나 사서 나눠 먹었어야 됐네. 부동산은 뭐라고 그랬죠? 항상 부동산은 입지잖아요. 이게 79년에 지었네요. 79년이면요 지금 40년 넘었죠. 50년이 다 돼갑니다. 그때 압구정 현대 때도 봤지만 내부는 굉장히 이제 오래된, 이게 지금 8사 기준으로 35평이 이제 30억 조금 안 합니다. 27억 28억 가다가 한 23억 선까지 빠졌다가 다시 이제 정고점을 회복했어요. 오히려 이제 그걸 좀 이제 돌파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오래된 아파트가 왜 비싸냐? 입지다, 입지. 혹시나 재건축 모르는 분들 계실까봐 설명을 드리면, 재건축은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요 3단계를 외우시면 돼요.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그래서 조합이 사업을 관리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 설립도 안 되면 진짜 그거는 아예 아직도 먼 거예요. 그리고 관리 처분이 됐다고 하면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 온다. 물론 그래도 입주하려면 꽤 또 걸리지만 관리 처분까지 왔다고 하면은 아주 순조롭게 많이 온 겁니다. 외워두세요. 조합이 사업을 관리한다.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음마 아파트를 봤고요. 얘랑 별개로 대치동 재건축 3대장이 있거든요. 우선미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성, 선경, 미도. 그래서 이 재건축 3대장들도 지금 8사 기준으로 30억 정도 하거든요. 우리가 반포랑 압구정을 보고 와서 상대적으로 좀 싸 보이긴 하죠. 40억 넘어가고 50억 육박하니까 얘는 지금 30억 정도여서. 근데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얘네는 지금 거의 40년 된 애들입니다. 40년 된 애가 30억이라는 건 사실 건물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그 땅 가치가 그 정도다. 대략 평당 1억 이제 육박하는 거죠. 부동산은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입지다. 그래서 절대 어떤 내부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부동산은 문 바깥을 봐야 된다. 초보자들은 문 안을 보죠. 문 안에 내부가 어떻네, 뭐 인테리어가 어떻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문 바깥에 뭐가 있냐가 중요한 거다. 결국 입지다. 그리고 저 썩어가는 아파트가 뭐 이제 쓰러져 갈 것 같은 저 콘크리트 덩어리가 왜 이렇게 비싸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게 이 입지를 사는 거예요. 누군가는 여기 애기들을 멀리서부터 데리고 와야 되고, 뭐 주말에 지방에서 원정 뛰고 이러죠. 근데 여기 있으면 여기서 걸어서 가잖아요. 제가 계속 이렇게 강남 핵심지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부동산 초보 시절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야가 열려있지 않았던 거, 그게 너무 아쉬웠어서 그래요. 너무 소액 물건만 찾아다니고 빌라, 오피스텔, 또 지방 아파트 이런 것만 찾아다녔어서, 물론 결국 거기서 시작은 해야 됩니다. 소액이니까. 근데 그래도 시야는 이렇게 열려 있으셔야 된다. 여기 대치 도곡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죠. 꼭 한번 시간 내셔서 임장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저 때로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갈래요, 말래요? 저 안 돌아가요, 대표님. 저도 안 돌아가요. 왜요? 군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돈 갖고 돌아갈 수 있다면 갑니다. 그럼 뭐 해야겠어요? 아니, 비트코인.